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10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정리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체 지난주 지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어질 이슈들도 상당히 많고요. 좀 잘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왔고요. 변동성도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블루웨이브가 나왔잖아요. 현실화가 됐잖아요. 블루웨이브의 현실화에 따라서 하루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에서 나스닥의 조정이 상당히 좀 컸었고, 반대로 반등 역시도 나스닥의 반등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장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한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랠리를 펼쳤고, 코스피는 거의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적 질주를 했습니다. 무적 질주를 했고요. 이 무적 질주의 배경에는 환율, 그리고 외인, 그리고 동학개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난 한 주 9.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코스피의 이 9.7% 상승에는 시총 상위 몇몇 종목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9.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거의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겠죠. SK 하이닉스 뭐 더 심했죠. 16%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8.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애플카와의 이 뭐 협업 관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요. LG전자 역시 9.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시총 상위의 몇몇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수를 끄집어 올렸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5% 가까이 되잖아요. 한 종목이. 그리고 나머지 10대 기업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대다수 뭐 시총이 조금 이 바깥에 있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래서 작년 말 한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일부 조금 나왔던 모습들이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변동성을 줄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폭을 줄이고 약간의 조정을 그 뭐 0.1% 이내에 조정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들로 수급 확산이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지난주 다시 이 대형주 중심의, 일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아주 역설적이게도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진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고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 높죠. 실제 개인들의 비중이 높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 왜 정작 내가 이걸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 뭐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 포트의 비중이 더 높았을 텐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좀 봤을 수도, 상대적인 손해를 좀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VIP방 같은 경우도 대형주 잘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2008년도 이후에 제가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오래 가는 게 이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저희는 단타가 없습니다. 단타가 없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뭐 한 5종목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대체적으로 뭐 한 10% 후반에서 20% 30%대 수익들이 좀 나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어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중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차트만 잘 만들어 놨어도 요번 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꼭 뭐 수익을 지금 이번 주에 무조건 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이런 포트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차트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죠. 이번 주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 주쯤에는 또 나올 테니까.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 조정을 조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 뭐 삼성전자든 이런 애들을 글쎄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얘들이 더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높은 자리에 있는 애들은 가급적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만약에 그렇게 안 따라가서 수익을 못 내면 아쉽죠. 근데 손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내가 그런 애들을 잘못 올라탔다가 걔들이 꺾이게 되면 얼마 못 먹을 거에 욕심을 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최근의 모습들이고 지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슈들 몇 가지를 보면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루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빠르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 자체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테이퍼링이라든지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의 밸류 문제라든지 제가 작년 5월 6월 무렵에 우리 시장의 밸류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밸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이 8배, 9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밸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22배가 넘는데 우리 9배 나왔다고 해서 밸류 문제 나오는 거 이거 그들이 씌운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거다. 이거 깨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다음에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선거가 끝났죠. 금요일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조 매친 의원이 2,000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죠. 선거가 끝났습니다. 루소가 이런 말을 했었었죠. 뭐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시민은 선거 기간에만 시민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간다. 뭐 그런 전형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바이든 당선자의 의회 공식 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후폭풍이 컸죠.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까지 있었고요. 뭐 이 사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영구 삭제되기도 했었고요. 뭐 미국의 기존 전통이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의 확산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이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도 그랬었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랬었고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연방 차원의 셧다운도 일단 고려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계속 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영국의 셧다운은 사실 뭐 크게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의 셧다운이면 사실 조금 여파가 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막 정말 미국
정책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통신사들에 대한 중국 통신사들에 대한 상장 폐지가 뭐 하겠다 했다가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상당히 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지금 현재까지 S&P 500을 기준으로 한 18개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 17개 정도의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더 좋은 뭐 미국의 특징이죠. 앓는 소리 하게끔 약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막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나오고 나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80% 이상 되는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 어쨌든 뭐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시나 확진자의 증가세 둔화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듯한 모습인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니 많이 할 때는 뭐 50명대 아래로 내려오네 만에 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00명대가 계속 넘어갔다가 이제 세 자리로 내려온 거고 600대 700대잖아요. 아직까지 내려가야 될 길 많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끝까지 좀 내가 확진되고 나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확진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확진자로 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완쾌가 됐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했잖아요. 그분들 퇴원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놓고 봐서도 아직까지 몸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아픈 상황을 달고 가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힘들지만 진짜 외출 삼가하고 조금 우리 국민 모두가 좀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이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탄핵 지금 일단 미국 시간으로 11일부터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안을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뭐 폼페이오 뭐 장관도 그렇고 뭐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의회에서 탄핵안을 추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정치적 혼란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장관 내정자들이 지금 나왔는데 17명 중에 그러니까 1명만 지금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16명의 청문회 일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잖아요. 이제 21일 취임식이니까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무난하게 지나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주죠. CES가 있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얘들은 지난주 좀 반영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가 지난주에 오히려 일찍 벌써 한번 밀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얘들 중에서 밀린 애들 중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뭐 금요일 날 뭐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실적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150포인트를 넘긴 상황에서 이 지수에 대한 정당성, 합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순이익 한 40%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개선치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줘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이 밸류가 어느 정도 정당 3,000포인트 이상의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고 합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전망, 그 다음 관심 섹터들을 잠깐 한번 보면요. 코스피는 한마디로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인데 일단 지금 이건 예상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이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드려놓은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큰 추세에서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살짝이라도 기간 조정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시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3,100포인트 정도를 지켜준다면 다음 주 저점으로 3,100포인트 정도를 지켜준다면 지금의 이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요 하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 자리 깨지게 되면 조금 코스닥처럼 조금 탄력 둔화되면서 기간 조정의 개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뭐 요 정도까지를 일단 보고 있는데요. 변수는 예입니다. 변수는 예예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줄줄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파월의 발언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장 금리 인상 없고 국채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뭐 더 할 생각도 없고 축소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금년 말 정도쯤 가서 더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때까지 비둘기였던 파월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매파 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일단은 그 뭐 채권 매입에 대해서 더 매입하지 않겠다만 해도 괜찮습니다. 시장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축소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거나 조금이라도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플레이션 관련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2% 2.5%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쪽에 기존 얘기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00달러에 대한 부양책뿐만 아니라 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대규모 부양책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실적이 받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주에 나오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 부분 지켜봐야 한다.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관련주들 일부 오른 섹터도 있고 오르지 않은 섹터도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 섹터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SOC 쪽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쪽이니까 SOC 쪽도 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뭐 5G라든지 이런 쪽 더군다나 이번 달 안으로 5G 같은 경우도 미국 주파수 경매가 최대 이번 달 안에는 일단 종결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 5G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조금 반등이 좀 나왔었죠. 아마 조금 신경을 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뭐 여전합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는 제가 이 부분은 뭐 지난 한 주 괜찮았는데 바이든 정부 행정부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와도 실제 금리 인상 안 이루어져도 은행권에서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CD 금리하고 뭐 연동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미리 이
금리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 그랬으니까. 과거 테이퍼링 때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금융주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아직 이번 주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주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한 주일 수 있는데요. 준비 잘 하시고 오늘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